자,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퀴즈 문제는 잘 풀어서 제출하셨나요? 제가 갑자기 뭐 퀴즈를 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첫 시간에 설명드릴 때 이제 퀴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퀴즈를 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가장 필요성을 느꼈던 것은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대면해서 강의를 할 때는 사실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의 표정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대충 이제 이 부분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 부분은 사실 어려워 보이지만 잘 이해를 하고 있구나 라고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파악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한 세네 번 정도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그 내용을 이제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 정도 수업을 하면 어떻게 이제 잘 따라오시고 계시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로우 리덕션을 통해서 시스템을 푸는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라메트릭 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라메트릭 폼은 사실 제가 지난 시간,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부분에 해당하냐면은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을 풀면 해가 반드시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메트릭 폼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그래서 어떤 파라미터로 매개화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리니어 시스템이 있다. 얘는 변수는 3개인데 x, y, z, 이퀘이션은 2개죠.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직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첫 시간 또는 그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네. 그러면 이 두 식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식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솔루션 셋은 3-2, 그 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니까 솔루션 셋의 디멘전은 1이구나, 라인 위에 있는 모든 점이 솔루션이 되겠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제가 그때 이제 기하학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니어 시스템을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매트릭스를 보는 순간 로우 리덕션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 2를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 1이 더 작은 숫자니까 2개의 로우를 바꿔서 스왑해서 좀 더 쉬운 거를 위로 올리자. 그럼 여기 이미 1이죠. 얘는 완성됐고, 근데 요 밑에 걸 이제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첫 번째 로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고 두 번째 로우를 더하면 0이 됐습니다. 이제 슬슬 이런 거 이제 하는데 좀 지겹죠. 근데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얘는 첫 번째 컬럼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컬럼에 이 부분을 이제 1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다행히 얘는 분수가 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얘가 1이 됐습니다. 얘를 1로 만들어 놓고 보니 이제 더 이상 로우가 없어서 다시 이제 얘 위로 0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들었습니다. 2를 0으로 만드는 과정은 두 번째 로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고 첫 번째 로우에 더하면 되죠.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를 보시면 이제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죠. 이미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리듀스 로우 에실론 폼으로.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여기 이제 세 번째 칼럼과 마지막 칼럼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리듀스 로우 에실론 폼을 만들어 놓고 나면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x 플러스 5g는 1이고 y 플러스 2g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얘를 우리가 좀 더 변형을 해보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x는
1-5g가 되고 y는 -1, -2g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이 끝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이 g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도 x와 y 값이 계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때 이 g를 프리베리어블, 그러니까 자유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g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도 x와 y 값이 계산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x 값은 1-5g로 계산되고 y 값은 -1, -2g로 계산되고, 이때 g는 임의의 값이 다 가능하니까 이게 g가 됩니다. 그래서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 g 컴포넌트 이렇게 세 개의 값을 g라는 프리베리어블, 그 자유 변수 하나로 다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g는 모든 경우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또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t라는 변수로 매개화를 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다만 g를 t로 그냥 치환한 거예요. 그래서 1-5t, -1, -2t, 그리고 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라는 매개 변수 프리베리어블로 임의의 3차원상 임의의 한 점을 표현했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파라메트릭 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가, 또는 여기에서 이제 g가 같은 베리어블인데, 만약에 제로면,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 -1,0가 만들어지고요. t가 1이면 -4, -3,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기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케이스에 속하냐 하면은, 아까 앞에서 리니어 이퀘이션 두 개 있었죠. 3차원에서. 그럼 이제 여기 x, y, g 공간에서 x, y, z 공간에서 리니어 이퀘이션 두 개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변수 3개로 이루어진 리니어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평면이죠. 그래서 평면이 이렇게 하나 있고, 또 다른 평면이 이렇게 하나가 더 존재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인터섹션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 그림이 좀 이상한데요. 요 이제 교집합, 두 개의 평면의 교집합, 요게 이제 하나의 라인이 되고, 요 파라미터 변수가 요 라인을 매개화하고 있는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3차원 공간상에서 리니어 이퀘이션이 두 개가 있으면 그 두 개 각각의 솔루션 셋은 평면인데, 그거의 공통 해집합은 그 두 평면의 교집합, 즉 라인 위가 된다. 그래서 라인 위에 있는 어떤 점도 솔루션이 되고요. 이 라인은 당연히 이제 1차 디멘전을 가지니까 어떤 변수, 매개 변수 하나에 의해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 가능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 베리어블이 존재하는 경우 무한히 많은 개수의 솔루션이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프리 베리어블을 좀 더 엄밀하게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n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리니어 시스템이 있다. 근데 이 n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리니어 시스템이 만약에 컨시스턴트 하다면 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해가 없지는 않고 해가 존재하는 경우로 생각해 보면 얘가 이제 우리 로우 에실론 폼으로 그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로우 에실론 폼으로 표현해 놓고 나면 이 프리 베리어블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피봇 컬럼에 해당하지 않는 변수를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자, 이그젬플을 보시면 좀 쉬운데요. 이 이그젬플을 보시면 변수가 3개죠. x, y, z 3개 컬럼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변수가 3개인데 이퀘이션 2개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컬럼, 첫 번째 컬럼은 피봇 컬럼이죠. 여기 1이고 여기 0이니까. 두 번째 컬럼도 피봇 컬럼입니다. 근데 세 번째 컬럼은 피봇 컬럼이 아니죠. 5와 2가 있으니까. 그래서 피봇 1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피봇 컬럼이 아니다. 그래서 g라는 변수, 이 세 번째 컬럼에 해당하는 g라는 그 베리어블이 프리 베리어블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약에 표현이 된다고 하면, 가정을 하면 얘와 얘는 피봇 컬럼의 형태이니까 걔를 뺀
얘와 얘, 두 번째와 네 번째, 즉 x2와 x4 베리어블이 프리 베리어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해하셨죠? 프리 베리어블이라는 것은 만약 컨시스턴트 하다면 시스템이, 그러면 그것의 로우 에실론 폼으로 표현을 했을 때 피봇 칼럼이 아닌 그 칼럼에 해당하는 변수가 바로 프리 베리어블에 해당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위에 질문을 잠깐 보시면 마지막 칼럼은 피봇 칼럼이 아닌데 그러면 왜 프리 베리어블 아니냐, 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칼럼은 AX equal B라는 형태의 리니어 시스템에서 B를 이제 쓴 거잖아요. 오그멘티드 매트릭스 형태로. 그러니까 얘는 X라는 변수에 대응되는 칼럼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프리 베리어블을 따질 때는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칼럼이 아닌 그 이전 칼럼들 중에서 피봇 칼럼이 아닌 것에 대응되는 변수가 바로 프리 베리어블이다. 마지막 칼럼은 여기 B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수가 대응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얘와 얘는 피봇 칼럼이니까 얘와 얘가 프리 베리어블이 되고 x2, x4 그렇게 해서 리니어 시스템 형태로 쓰지면 이렇게 써지는데, 얘를 우리가 이제 왼쪽에 x1, x3를 남기고 오른쪽에 프리 베리어블들로 표현을 하면, 그러면 x1과 x3가 x4라는 프리 베리어블로 표현되죠. 여기 x2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x2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 뭘로 해석해야 되느냐? 그냥 x2도 프리 베리어블이죠. x4랑 x2가 같이 프리 베리어블이니까. 그래서 이미 x2와 이미 x4에 대해서 우리는 x1, x3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파라메트릭 폼으로 쓰라 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x1, x2, x3, x4 4개의 코오디네이트, 좌표값 4차원 공간에서 좌표값은 x4와 x2 두 개의 변수로 다 써진다. 그래서 x1은 2-3x4가 되고, x2는 이미 그냥 자기 자신, x3는 -1 4x4, x4도 자기 자신, 또 두 개가 프리 베리어블이니까. 그렇게 해서 두 개의 프리 베리어블로 나머지 두 개 포함해서 4개의 좌표값이 계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기하학적인 설명에 대해서 다시 이걸 해석을 해보면, 변수가 4개니까 4차원 공간, 변수가 4개에서 식이 2개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식이 2개니까 4-2 하면 2. 그래서 솔루션 셋의 디멘전은 2차원 공간, 즉 평면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이 평면은 4차원 공간에 놓여 있는 평면이 됩니다. 솔루션 스페이스가.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차원 공간을 내가 여기서 이제 그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x1, x2, x3, x4 이렇게 4차원 공간이 있다. 그러면 여기 처음 주어진 두 개의 리니어 이퀘이션 있죠? 이 두 개의 리니어 이퀘이션 각각의 솔루션 셋은 3차원 스페이스 두 개가 여기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 그림 그리기가 좀 쉽지 않은데, 여기 평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3차원 공간이에요. 4차원 공간에. 그래서 4차원 공간에 3차원으로 솔루션이 각각 리니어 이퀘이션의 솔루션으로 존재하는데, 그거 두 개의 교집합이죠. 이렇게 여기 리니어 라인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게 2차원 평면이 됩니다. 그렇죠? 4차원 공간이니까. 그래서 이 2차원 공간의 솔루션은 여기 해당한다. 자, 그래서 x2와 x4 의미의 값에 대해서 4개의 값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것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되는 거는 두 개의 변수에 의해서
솔루션 셋이 만들어진다. 즉, 이 솔루션 셋은 2차원 평면에 대응된다. 근데 사실 잘 보면 x1도 그렇고 x3도 그렇고 다 x4로만 계산되죠. 자,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결국 x1과 x3를 결정하는 건 x4예요. 그래서 x4가 하나 주어지면 사실은 x1, x3, x4까지 다 계산됩니다. 그 상태에서 x2는 말 그대로 아무런 값이나 다 되는 거죠. 그래서 x4 한 값에 x1과 x3가 다 계산이 되고 거기에 임의의 x2가 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파라메트릭 폼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n개의 변수가 있는 리니어 시스템에서 n개보다 식이 작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해당하게 됩니다. 다른 이그젬플을 한번 보실까요? 만약에 3개의 변수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3-1, 2 솔루션 셋의 스페이스, 그래서 솔루션 셋의 디멘전은 2구나. 3차원이니까 3차원 공간의 평면에 해당하는구나. 그래서 요게 이제 매트릭스 폼인데 요게 피봇 칼럼이고 나머지 두 개는 피봇이 형태가 아닌, 그래서 얘네 두 개가 프리 베리어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y와 g로 x 값을 계산하고 파라메트릭 폼으로 쓰면 이렇게 계산되죠. 그래서 y와 g가 임의의 값이 될 때 x 값은 그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기하학적으로 보면 x, y, g 스페이스에서 이 이퀘이션 하나의 솔루션은 어떤 의미의 평면이 되죠. 그래서 이 평면 하나의 파라메트릭 폼은 이렇게 계산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질문은 뭐냐 하면은 어떤 리니어 이퀘이션 시스템, 리니어 시스템이 정확하게 두 개의 솔루션을 가질 수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가능할까요? 어떤 리니어 시스템이 여기 보면 정확하게, 그러니까 두 개 이상도 아니고 정확하게 두 개, 딱 두 개의 솔루션을 가질 수 있느냐? 정답은 뭘까요? yes와 no로 표현하면 정답은 no죠. 그래서 리니어 시스템은 정확하게 두 개의 솔루션을 가질 수는 없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슬라이드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리니어 시스템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형태로 솔루션을 갖는다. 정확하게 하나의 솔루션을 갖거나 유니크한 솔루션이 없거나 아니면 무한히 많은 솔루션을 가지거나. 자, 이게 파라메트릭 폼이 이 경우죠. 무한히 많은 해를 갖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로우 리덕션을 통해서 리듀스드 로우 에실론 폼을 만들어서 해를 구했던 과정이 바로 이제 이 경우에 해당하죠. 정확하게 하나의 해를 갖는 경우. 근데 그렇게 해서 로우 리덕션을 쭉 했더니 프리 베리어블이 있는 경우, 파라메트릭 폼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노 솔루션은 어떤 경우였나요? 리듀스 로우 에실론 폼 또는 로우 에실론 폼을 표현했더니 가장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칼럼이 피봇 칼럼 형태로 되면 그러면 inconsistent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이 경우죠. no solution. inconsistent 경우.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경우를 다 살펴봤습니다. 사실. 근데 정확하게 두 개의 솔루션을 갖는다 라는 것은 이 세 가지 경우에 속하지 않죠. 어디에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리니어 시스템의 해집합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두 개의 솔루션을 갖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트리코토미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보자면 리듀스드 로우 에실론 폼으로
만약에 이제 표현이 되었을 때 오그멘티드 매트릭스가 그 솔루션 집합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마지막 칼럼이 피봇인 경우, 피봇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 inconsistent, 즉 솔루션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칼럼이 피봇 형태가 아니고 나머지가 리듀스 로우 에실론 폼으로 모든 칼럼이 다 존재하는 경우, 피봇 형태로, 그런 경우는 이제 유니크 솔루션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칼럼이 피봇 형태가 아니고 봤더니 피봇 칼럼이 아닌 칼럼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얘네 두 개가 뭐가 된다? 프리 베리어블이 되고, 이 프리 베리어블 존재하는 경우는 무한히 많은 솔루션을 갖는 경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이번 시간을 통해서 했던 내용의 어떻게 보면 서머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를 서머리 해보면, 우리가 리니어 이퀘이션 솔루션을 구할 때 보통 로우 리덕션,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적용을 합니다. 이 로우 리덕션의 최종 고을은 그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리듀스드 로우 에실론 폼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매트릭스는, 임의의 매트릭스, 모든 매트릭스는 반드시 어떤 경로를 거쳐가든 하나의 유니크한 리듀스드 로우 에실론 폼으로 귀결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떤 리니어 시스템이 inconsistent 하려면, if and only if 아까 말씀드렸죠. inconsistent 하려면 그 augmented 폼으로 reduced row echelon 폼 만들어졌을 때 마지막 칼럼이 피봇 형태가 되면 된다. 그리고 reduced row echelon 폼을 만들어졌는데 피봇 형태가 아닌 칼럼이 존재하면, 그럼 그 칼럼에 해당하는 변수가 바로 프리 베리어블 된다. 자, 이 경우에는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는 경우죠. 그래서 해의 솔루션이, 그러니까 솔루션의 집합이 무수히 많은 경우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고, 그런 프리 베리어블을 사용해서 우리가 솔루션 집합을 파라메트릭 폼으로 쓸 수 있다. 리니어 시스템은 반드시 해가 없거나 해가 유니크하게 하나거나 아니면 무한히 많은 해를 가진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이며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